예, 이제 2차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적분에서 못다 했던 거 조금 남아 있는 거 마지막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 마지막 남은 게 요 이중 적분에 대한 계산이었었죠. 네, 요거는 사실은 뭐 요것도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함수가 뭐 이렇게 x, y에 대한 함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x에 대해서도 한번 적분을 해주고 y에 대해서도 적분을 한번 해주라. 뭐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처음 여기 안에 있는 요 구간 A하고 B는 x에 대한 이제 구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C하고 D는 Y에 대한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배포했던 요 적분에 대한 파일에 보시면 얘가 X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Y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X가 아니고 Y예요. 네. 이런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 뭐 큰 어려움이 뭐 없다 이거죠. 근데 일단 요 주어진 요 함수를 X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해주고 그죠?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에 대해서 해주라.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면 된다는 의도로 뭐 3개짜리가 있어도 똑같이 풀어도 된다고 그런 뜻인데 요 3개짜리가 있으면 이제 사실은 이게 3중 적분에 대한 이제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뭐 A, B가 X에 대한 구간, 또 Y가 C, D에 대한 구간, 또 G가 또 뭐 E, F에 대한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개가 있어서 이렇게 푸는 것도 동일한 방법인데, 근데 지금 제목이 이중 적분이니까 이런 이제 3개짜리는 풀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예제 2번이 사실은 이렇게 3중 적분에 대한 얘기라서 예제 2번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미리 제가 나눠드려서 제가 이제 요걸 그대로 이제 쓰는데 3중 적분은 하지 않을게요. 이것도 뭐 사실 여러분들 수준으로 이중 적분하는 거를 이해하면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목이 이중 적분이니까 이중 적분에 대한 예 하나만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x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또 주어져 있고 y에 대한 범위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dy를 뭐 하고 dx를 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일단 y가 x부터 x 제곱이니까 요걸 요렇게 이제 먼저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요걸 먼저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로 나머지 이제 x에 대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y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면 되는 거죠. 요 안에 박스로 돼 있는 놈을 뜯어서 이걸 먼저 계산을 좀 하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계산하면 이중 적분도 문제없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푸는 거 알았죠. 내가 적분하는 거는 y로 적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y에 대한 이게 변수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반 숫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적분한다는 거는 관련이 없으니까 밖으로 뽑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제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어떤 걸로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놈이 어떤 문자가 상수냐, 변수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거 x 그대로 있고요. 여기 안에 1이라는 값이 적분되면 뭐가 돼요? y에 대한 적분이니까 y라고 써줘야죠. 이렇게. 그렇죠? x로 하면 x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이니까 2분의 1 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해주면 x 내두고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 이거 집어넣어주면 x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좀 복잡하네요. 오늘 뭐 좀 정리를 좀 해줄까요? 제일 높은 차수가 2분의 1 x의 4승 그 다음에 요거 해주면 x의 3승 x의 제곱은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박스로 되어 있는 거 계산을 잘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최종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거 2분의 1 x의 4승 플러스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에 dx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구든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문제를 계속 끝까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요거를 이렇게 잘 분리해서 이렇게 이제 값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써주면 내가 풀 수 있는 평범한 형태로 바뀐다. 네, 그래서 요 답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중 적분에 대한 거는 요거 하나 정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변수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 적분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계산했느냐, 뭐 그런 거를 잘 알으라고 문제를 이렇게 준 겁니다. 이중 적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끝나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한번 이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요번 시험 범위가 보수부터가 시험 범위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중간고사가 진법까지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걸 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4장인데 4장의 일부 들어갔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이제 뭐 5, 6, 7, 8 뭐 4장 반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 약간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야, 이걸 다 언제 다 공부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핵심을 잘 이해하시면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한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뭐 각 장별로 한 문제나 두 문제 뭐 이 정도 밖에 이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장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잘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이제 보수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드렸어요. 여기 이제 기본적인 보수의 개념을 처음부터 잘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설명을 해가지고 뭐 여기 이제 10진법일 때의 10의 보수는 뭐 이렇게 이제 이 그 두 자리 숫자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렇게 뭐 일빵빵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빼줄 때 뭐 11을 빼주면 계산이 된다. 이건 누구니 다 알죠. 그죠? 9의 보수는 또 이렇게 이제 쓴다는 거 이것도 알고 있고. 그죠? 네. 그래서 빼준 다음에 1 더해주면 이제 내가 그 10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죠. 근데 10의 보수를 구할 때 하나 그 적은 보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1만 더하면 좋다 그랬는데, 팔진수도 뭐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러한 뭐 공식처럼, 공식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걸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세 자리라고 돼 있으니까, 그 어떤 진법인지 모르지만 세 자리일 때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제 계산은 뭐 이렇게 이제 빼줘서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그거보다 하나 적은 보수를 이용하면 그냥 이제 요 값을 하나 적은 값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의 보수를 구할 때 이제 9의 보수를 활용한다 그러면 999가 되는 거고, 8의 보수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보다 적은 7의 보수에 대한 거는 7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요 보수 계산하는 게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보다는 좀 더 쉽게 이제 뭐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저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이제 2의 보수를 그대로 이제 해도 되고요.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의 보수, 이 하나 적은 놈을 활용해서 하는 게 왜 좋냐? 1의 보수는 여기 다 1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이거는 이제 B는 이진수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빼주면 뭐 1110, 1100, 1101, 101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다 이제 1만 더해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0, 0, 0, 1 나머지 이제 다 똑같죠. 이렇게 값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더 쉽게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효 숫자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느냐 그걸 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서치를 해서 보면 여기서 유효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유효 숫자가 나온 거기는 그 해당되는 그 진수의 보수를 쓰라. 2의 보수 구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2의 보수를 써주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거는 1의 보수를 써주라고 그랬죠. 그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대로 쓰면 000 그대로 써주죠? 요 놈은 2의 보수 써줬죠? 나머지는 1의 보수에 대한 걸 여기 다 써주면 요 놈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수를 구하는 거가 편하다. 그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보수는 유효 숫자가 어디에 값이 처음에 나오느냐를 보고 오른쪽은 어떻게 쓰고 왼쪽은 어떻게 쓰고 그 처음 나온 유효 숫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보수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을 가지고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죠. 핵심은 이제 더하기 빼기에 대한 거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다시피 여기 보시면 보수를 활용해서 이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뭐 이거를 이제 9의 보수를 사용해도 되고 10의 보수를 사용해도 되는데 여튼 어떤 보수를 사용하든지 간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자리 올림이 하나 됐다 이거죠. 보수를 이용해서 자리 올림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자르라 그랬죠. 그래서 요 1 버리라 그랬어요. 1 버리고 나머지 값을 취하면 된다. 뭐 그렇게 배웠고 계산을 해봤더니 자리 올림이 안 됐어요. 자리 올림이 안 되면 다시 그 해당되는 보수를 취하라. 9의 보수를 이용했으면 다시 9의 보수를 취해서 값을 써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10의 보수를 사용했으면 다시 10의 보수를 취해서 또 값 구하고 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덧셈, 뺄셈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자리 수의 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잘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예제 3번이 좋은 문제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예제 5번도 이렇게 좋은 문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빼기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릿수가 안 맞아 있을 때는 자릿수를 잘 맞춰서 계산을 해주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문제도 한번 냈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더하기 40이라는 값을 또 한번 써놓고 마이너스 13이라는 값도 써놓고 그러니까 13이라는 값에 보수를 취해 준 거죠. 또 40이라는 값도 써보고 마이너스 취해서 또 그 보수 취한 값 써주고 또 마이너스 13이라는 값도 또 보수 취해서 써주고 그래서 이 네 개의 값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42와 마이너스 13을 더해보기도 하고 마이너스 42와 마이너스 13을 빼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이제 보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수는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면 더하기 빼기인데 특히 이제 빼기죠. 빼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계산을 보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계산을 했을 때 자릿수가 넘어가느냐 두 자릿수를 계산했더니 세 자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넘어간 놈은 버려라. 잘 기억하고 안 넘어갔으면 다시 한번 보수를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라.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보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이 함수에 대한, 여기도 뭐 되게 뭐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잘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쭉 넘기면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는 주로 그림 그리는 거를 중점적으로 잘 알라 그랬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 그림을 통해서 뭐 내가 뭐 이제 뭐 그 기울기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값, 뭐 최소값, 뭐 또는 뭐 부호,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잘 또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거는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1차 함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즉, 기울기가 나오고 y절편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형태. 그죠? 기울기, 그러니까 어디로 오른손 들었냐, 왼손 들었냐, 뭐 그런 기울기. 그 다음에 y축에 어디를 지나가느냐. 그것만 알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랬어요. y축 지나가는 거는 뭐 그래서 아는데 x축 지나가는 걸 어딘지 알고 싶으면 x절편을 구하는 건데 x절편은 y값이 0일 때. 그때 x값이 x절편이라 해요. 절대적으로 치우친 값이기 때문에 y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딘지 이제 구할 수 있는데 이 직선에서는 뭐 이거 구할 필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면적 같은 거 구할 때는 여기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면적이 아니고 다른 거 물어볼 때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요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y절편이 어디냐 그것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데 저런 형태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로 직선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얘는 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그죠? 왜?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 y절편이 얼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또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그런 거를 잘 유념해 주면 그러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푸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제 4번 같은 경우로 뭐 X축, Y축으로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본다. 이럴 때는 이제 X축에 어디를 지나가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X축 지나가는 값을 알고 싶으면 Y값을 0을 주면 X는 A분의 4. 아, 그래서 X축은 A분의 4 거기를 지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X의 절편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1차 함수는 지나가고요. 가우스 함수에 대한 것도 이것도 뭐 요거만 알면 되잖아요. 요거 그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놈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값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n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x의 범위는 요 n 값부터 n 플러스 1까지. 근데 이제 요 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2.3이다 그러면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2.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조건을 잘 활용해서 그림을 또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가우스는 요 한 구간에 따라서 값이 뭐 이렇게 탁탁 끊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일 처음에 0부터 1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구간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큰 거, 또 하나 더 큰 거, 또 하나 더 작은 거, 하나 더 작은 거 뭐 이렇게 5개 정도만 그리면 완벽하게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패턴이 다 똑같아지니까. 이게 이제 제일 처음 출발점이죠. 0부터 1 사이에서는 여기가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우스가 써져 있는 놈이 0이 나온다. 그래서 가우스 써져 있는 놈 여기다 집어넣어서 0값 넣어서 그림 그리고 또 여기서 하면 또 요 값이 나올 거고 또 여기서 하면 요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하면 요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하면 요게 나올 거고 그죠? 가우스 값들이. 그래서 가우스 값을 제거한 다음에 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림이 이렇게 직선이 나올 수도 있었고 이렇게 사선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핵심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5구간 정도는 해줘라.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우스 함수는 잘 무난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에 대한 그 함수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절대값에 대한 거는 1차 함수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있었고
그냥 1차 함수에 대한 2차 함수도 있고 1차 함수도 있고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이런 1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세 가지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써져 있을 때는 이 절대값이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 두 개로 나눠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림 나오는 거를 판단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대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X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절대값이 써져 있으면 Y축 뭐 대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 Y축으로 막혀 있으면 X축으로 대칭을 하라. 뭐 이런 거를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죠. 이 fx라는 게 y라는 값이잖아요. y라는 값이기 때문에 마치 y에 이제 절대값이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도 x축 대칭이 되긴 되죠. 근데 여기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한번 할 거고, 이거 말고 이제 세 번째는 뭐 기준선을 가지고 기준선을 만들어서 요걸 통해서 뭐 이제 꺾으라 그랬죠. 그죠? 마치 거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방법을 잘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3번이 제일 간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2번을 이해를 잘 하면 2차 함수에서는 3번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2차 함수에서의 절대값은 또 2번을 또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예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이제 이렇게 y는 fx가 절대값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이거죠. 이런 그림은 이제 어떻게 그리냐? 이제 일단 절대값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y 절편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제 보시면 대칭을 시켜야 돼. 근데 어떤 걸 대칭을 시키냐? 이 상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플러스인 부분 요거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놔둔다 그랬죠.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 부분을 x축으로 대칭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유사한 거는 y 절대값 붙어 있는 걸 한번 볼까요? y 절대값 붙어 있는 거가 이거죠. 네.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요거 그림은 또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y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얘죠. 그죠? 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x축으로 대칭시키는 거예요. 요 플러스에 대한 거를 x축으로 대칭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요 놈은 기존에 그렸던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을 x축으로 대칭을 시켰지만 그게 아니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요 부분을 x축으로 대칭시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빼버리고. 그죠?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 놈을 빼버리지 않고 요 놈을 대칭시켜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없애고 플러스가 돼 있는 놈을 이렇게 끌어올려라. 이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선을 가지고 구하면 훨씬 더 쉽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거는 y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기준선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얘 그림은 이렇게 되는데 x는 3이 기준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x는 3. 여기가 이제 3이니까 여기가 기준선이 되네. 기준선을 이렇게 그려다 놓으면 이제 이 기준선에서 어느 걸 취할 거냐? 이걸 취해야죠. 플러스가 되는 거. 요 놈을 취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거 축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요 놈에 대한 거는 그림 똑같이 그려놓고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기준선이 어디예요? y는 0이죠. y는 0이 어디예요? y는 0이 여기잖아요. y는 0.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꺾어야 돼. 꺾는데 밑에 걸 꺾냐, 위에 걸 꺾냐. 당연히 위에 걸 꺾는 거죠. 플러스가 되는 거. 요거를 꺾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기준선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는 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차 함수에서 그림 그릴 때는, 항상 요 꼴을 기억하라. 말씀드렸죠? 요런 형태의 꼴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표준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꼭지점이 나오는 형태라 했잖아요. 그죠? X는 M, 또 Y 꼭지점 여기 나와 있죠? MN. 이렇게 꼭지점이 나오는 형태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림 그리는데 편하다. 그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런 형태로 바꾸라 그랬죠. 바꾸다 보면 여기 꼭지점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x에 대한 요 꼭지점 왼쪽에 있는 x 값이 대칭축이다. 요게 대칭축 요 값이 부호를 판별할 때 이제 써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 그리는 건 그렇고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차 함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3차 시에 남은 것들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마치겠습니다.